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7페이지 제7장 소방설비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설비 문제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보통 그 해에 화재가 좀 유난히 많이 난 해에서는 보통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8회 시험의 경우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1번에 소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먼저 1번의 소화활동설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화활동설비는 화재를 진압하거나 소방 인명구조활동을 우리가 사용되는 설비가 소화활동설비 분야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거기 보시면 제연설비라든지 무선 통신보조설비나 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 살수 설비도 되겠죠.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 이런 것들이 소화활동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화활동 설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첫째, 제연설비 하고요. 제연설비는 보통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이 꿀뚝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단이 꿀뚝 역할을 하게 되면 연기가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난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를 계단 쪽으로 가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설비가 제연설비입니다. 보통 특별 피난 계단의 부속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연설비.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되죠.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하는데 이래 보시면 영하에 보시면 물을 뿌리는 설비, 그것이 보통 연결 송수관 설비입니다. 그리고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는 지하가 같이 보통 출입이 어려울 때 화재가 발생해도 출입구 계단 빼고는 출입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헤드를 개방 헤드를 실에 설치하고 외부에서 소방차가 물만 공급해주면 물이 살수되도록 하는 연결 살수 설비, 그리고 비상 콘센트 설비, 이 네 가지 설비가 6가지인데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이 소화활동 설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옥내 소화전의 표준 방수 압력과 방수량으로 각 노즐 선단의 압력이 보통 0.17메가파스칼하고 그 다음에 보통 130리터 퍼민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 노즐 선단 압력이 옥내 소화전은 옥내 소화전 개념은 이거 가지고 3번이나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방수 압력이 0.17메가파스칼 이상 돼야 된다. 0.17메가파스칼 이상이 붙으면 최소 7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압력일 때 방수량이 130리터 퍼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130리터 퍼민 이상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보통 압력이 높아지면 방수량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7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옥내 소화전의 가압 송수 장치의 펌프의 흡입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공계 토출책은 압력계를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책은 보통 연성계 내지 진공계를 다는데, 이론상 보통 실제적으로는 이 진공계를 많이 달고 있고, 토출책은 압력계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옥내 소화전의 1층에 4개, 2층에 4개, 3층에 3개에서 이 건축물의 소활동에 필요한 유효 저수량, 수원 확보하는 거죠. 이 수원의 저수량 확보는, 이 수원의 저수량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우를 한다. 그런데 이 N우는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됩니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이 N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5개 이상 시 5개로 보고 무조건 5개로 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가 4개죠. 4개입니다.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5를 대입해서 푸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4개를 대입하면 그래서 10.4 입방미터의 수온을 확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나왔습니다.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는 일반적으로 아파트하고 30층 이상 오피스텔입니다. 대상이 이상 오피스텔 이 두 개의 경우에 모든 층에 이 설계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도 사실 주거용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주방이기 때문에 가스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 층수가 높을 때는 모든 층에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이 배관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배관은 기본적으로 수직 배관, 주 배관에 이 수직 배관이 있을 것이고 수직 배관은 기본적으로 50mm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50mm 이상이 돼 주는데 보통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일 때 호스릴 방식일 때는 이것이 32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층에 가지 배관 지간이 나간다. 그러면 이 가지 배관이 나갈 때 가지 배관을 줄여서 지간이라고도 하겠죠. 그래서 이 가지 배관은 40mm 이상으로 하면 돼요. 40mm 이상이 되어주면 40mm 되는데 이때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mm가 됩니다. 호스릴 옥내 소화전은 25mm가 됩니다. 자, 그래서 호스릴 방식일 때는 좀 적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일반 배관은 가지 배관이 40mm고 수직 배관이 50mm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이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옥내 소화전만 별도로 하면 이렇게 가지만 보통 저럴 경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직 배관은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같이 쓸 때는 이 수직 배관이 최소 100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지 배관이 옥내 소화전 가지 배관이 나가고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의 배관이 나가거든. 그거는 65mm로 갑니다. 소방 호스 65mm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이제 호스 저거죠. 이 소화전 밸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호스가 체결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스 구경도 요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가지 배관하고 호스 구경도 40mm 호스릴 방식일 때는 25로 같이 가게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옥외 소화전의 표준 방수 압력에 대해서 방수 압력과 방수량적인 측면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수량과 방수압력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주시면 되죠. 옥외 소화전은 방수압력 개념은 자, 옥내 소화전보다 높아야 됩니다. 0.25MPa 이상이 돼 주시고 이때 방수량은
350L/min이 됩니다. 현재까지 방수 압력과 방수라는 개념이 5개의 소화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프링쿨러 설비나 옥내 소화전 이런 데는 다 출제가 몇 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5개의 소화전은 아직 기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쿨러는 습식 2회 방식으로 하야 한다. 보통 주차장은 우리가 우려가 있을 주차장의 경우는 동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차장은 보통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을 쓰고 있습니다. 준비 작동식을 쓰고 있고요. 건식이나 준비 동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의 세대 같은 경우는 습식을 씁니다.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는 없는 장소에는 습식을 쓰고 동결 우려가 있는 데는 건식이나 준비 작동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프링쿨러 헤드의 가용 합금편의 표준 용융 온도는 보통 거기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67에서 75도씨 사이로 표준 용융 온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용 합금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2도씨에 많이 해놨어요. 자, 그리고 3번에 스프링쿨러 헤드의 방수 압력은 보통 최소가 0.1MPa 되죠. 최소가 0.1MPa 이상이고 최소 기준은 요거예요. 그런데 스프링쿨러는 최대 기준이 있습니다. 최대가 1.2MPa 이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방수 압력 80L/min 이상은 최소치를 의미하죠. 요거일 때, 요 압력일 때 방수량이 80L/min이 되더라 이겁니다. 분당 80L 이상 해준다 이 개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지문을 보시면 자, 준비 작동식은 1차 및 2차 측 배관의 헤드에서 가압수가 충만되어 있다. 자, 이 4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습식입니다. 습식의 경우에 습식. 습식은 1, 2차에 가압수가 다 차 있는 것은 습식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준비 작동식의 경우는 틀려요. 그래서 이 건식하고 준비 작동식의 차이점은 자 이겁니다. 자, 1차 배관하고 2차 배관 쪽에서 둘 다 1차 쪽은 가압수가 다 차 있어요. 1차 배관 쪽은. 근데 2차 쪽은 가압공기는 압축공기가 들어있는 것은 건식이고 가압공기, 압축공기. 대기압 상태 공기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준비 작동식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의 경우는 건식은 나중에 그래서 컴프레서 공기 압축기가 보통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건식 위주가 있었고 최근에는 거의 아파트가 지하에 준비 작동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준비 작동식 프리액션 밸브, 이 준비 작동식은 준비 작동 밸브인 프리액션 밸브하고 이 하재 감지기하고 연계됩니다. 그러면 하재 감지기에서 하재를 감지하면 프리액션 밸브인 이 준비 작동 밸브가 작동해서 소방 펌프를 가동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더가 터지면 물이 살수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준비 작동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아파트 천장, 반자 등의 각 부로부터 하나의 스프링쿨러 헤더가의 거리는 3.2m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죠. 자, 보통 정방형 배치 시 아파트에서 긴 복도가 있다 가정할까요? 이렇게 되면 헤드가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헤드로부터 건물의 각 부분까지 이 구석까지 이 거리는 최대가
3.2m 이하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3.2m 이하에 들어온다.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최소치는 0.6m가 됩니다. 이상 띄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하고 헤드 간의 이 거리 간격, 헤드하고 헤드 설치 간격, 이거는 4.52m 이하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헤드가 있을 때 나중에 이 하나의 헤드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이 방호 면적, 헤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불을 끌 수 있는 이 방호 면적, 방호 면적은 20. 최대 방호 면적은 방호 면적 개념은 20.43제곱미터 이하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지금까지 이겁니다. 방호 면적이 10회 때 시험이 나왔고요. 그리고 11회 때는 3.2m 이 지문이 한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 간의 이 설치 간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드 간격 개념은 4.52m 이하라는 점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는 우리가 수온 저수량, 아파트에서 확보해야 되는 수온의 저수량 얼마나 확보해야 되냐 적인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수온의 저수량은 보통 1.6 세제곱미터, 1.6세, 옥내에서 하는 2.6이었죠. 이거는 80리터 퍼미니, 이거 법정수 20분을 곱하면 1600리터가 돼서 1.6 세제곱 곱하기 N우에서 구하면 돼. 이때 N우는 10개, 보통 아파트의 경우 10개 이상 시는 10개로 봅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10개 이상 시 10개로 계산해 넣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큰 평형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8개가 설치됐다. 그럼 8개가 그 개수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보시면 다음 중 스프링쿨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종류에는 건식, 습식, 이런 개방식 이런 것이 있죠. 습식이 가장 일반실에 많이 쓰는 것이 보통 습식이고요. 건식이나 이런 준비 작동식 이런 것은 추운 동결 우려가 있는데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는 구조상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됩니다. 보면 아파트는 보통 헤드가 막혀있는 폐쇄형이 거의 대부분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개방형은 이런 무대부나 이런 데 있죠. 아니면 위험물질 이런 데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방법에 따라서는 헤드가 밑으로 있으면 하향형 헤드, 헤드가 위쪽으로 있으면 상향형 헤드입니다. 그래서 상향형과 하향형, 그리고 측벽형이 있습니다. 벽에다가 설치하는 형이 있더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폐쇄형 헤드 성능은 방수 압력이 0.1MPa에서 방수량이 80리터 이것이 되는 게 표준입니다. 그래서 최소 압력이 있죠. 이것이 0.1일 때 80리터 이것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간, 가지 배관을 지간이라 하죠. 그래서 지간 한 개 붙은 헤드 수는 한쪽에 8개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향식 헤드 설치할 경우 해양식 배관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링쿨러 수관이 이렇게 갈 때 여기가 천정면입니다. 그럼 다이렉트로 배관을 따내리지 않고요. 배관을 위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배관하는 것. 이것을 해양식 배관이라고 합니다. 이 배관을 해양식 배관 이렇게 칭합니다. 해양식 배관인데 해양식 배관의 목적은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해양식 배관을 하는데 하향형 헤드 설치시죠.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헤드입니다. 이 하향식 헤드 설치 시 헤드를 설치했을 때
우리가 하는 방법에 상향형 헤드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드의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식 배관으로 한다. 이것은 헤드의 찌꺼기 유입 방지입니다. 찌꺼기 유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유입 방지 측면상 해양식 배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스프링쿨러 헤드의 색깔로서 작동 온도를 표시했습니다. 가장 높은 온도를 표시하는 색깔은 해놨죠. 그러면 가장 높은 색은 녹색이에요. 그 다음에 적색, 청색, 백색, 흑색 순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흑색이 많이 쓰이고 있죠. 흑색은 일반실에 쓰는 게 흑색입니다. 가장 낮은 온도고, 그리고 백색이 열을 취급하는 보일러실 같은데 주방이나 이런데 우리가 쓰는 것이 백색입니다. 구분해 두시고. 8번 소방시설에 설치해서 방수압력이 가장 높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물었죠. 자, 그러면 옥내 소화전은 우리가 1번에 옥내 소화전은 최소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은 0.17메가파스칼이었죠. 이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외 소화전. 옥외 소화전 개념은 우리가 0.25메가파스칼이었죠. 25메가파스칼 이상이었고, 세 번째, 자, 스프링 쿨러 설비. 네 번째, 드렌처. 이거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 다 0.1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0.1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는 자, 얘는 0.35메가파스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송수관 설비가 가장 압력이 높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 방수량도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보시면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 압력 챔버의 용적은 100리터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옥내 소화전 펌프의 성능은 체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 퍼센트를 우리가 바꾸어서 낸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다시 출제가 됐을 때 옳은 지문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문 정도상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이든 무수이든 간에 옥내 소화전은 130리터 퍼민 이상이 되어 주시면 되죠. 그럼 일반 옥내 소화전이나 호스릴 옥내 소화전은 동일 규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옥외 소화전에서 소방 대상물 각부로부터 하나의 호스 적귤까지 수평거리는 40m죠. 그래서 옥외 소화전은 40m 수평거리. 옥외 소화전 개념은 수평거리 설치 거리는 40m 이하가 돼요. 그런데 보통 옥내 소화전은 건물 각부로부터 요거는 25m 이하가 됩니다. 옥내 소화전 25예요. 옥외 소화전은 40m.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기본 50m예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이 방수구 설치 거리는 이것은 50m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도 지하가 나오지 않으면 비상 콘센트도 50m 이하가 됩니다. 50m 이하. 그리고 발신기는 옥내 소화전하고 같이 갑니다. 25m 이하에 들어갑니다.
설치 거리가 구분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5번에 인적 건물로 연소 방지된 드렌처의 헤드의 설치 간격은 이건 수직이든 수평 거의 요거는 자 보통 2.5m 이내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래서 요거는 2번 개념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10번 소화전 급수 배관 방식으로 옳지 않는 것은 소화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급수 배관. 기본적으로 전용 배관하는 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각 시설. 그런데 간혹가다 겸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겸용 가능한가만 옥내 소화전하고 연결 송수관 설비는 지장이 없을 때는 우리가 겸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러니까 보통 개별 각자 전용 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가능한 수직으로 짧게 배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에 한랭지에서 동결이 된 충분한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3번 가끔 사용 급수관과 병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목적의 배관하고는 겸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옥내 소화전 이 배관하고 그리고 연결 송수관 설비는 겸용할 수 있는 조건이 지장이 없을 때만 겸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연결 송수관 주관의 규격은 최소 100mm 이상 되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배관 시공 수압 시험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다음 소방 대상물 중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하재 진압이 곤란한 장소 이것은 마그네슘 창고는 이산화탄소로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고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보통 소화 원리가 이산화탄소니까 질식 소화하고 냉각 소화나 또는 산소의 농도를 희석시켜주는 희석 소화 있죠. 이런 소화 원리를 이용해서 소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창고는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소방설비의 발신기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발신기라는 것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누구에게 알려야 건물에 있는 사람에게 모두 알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방관리에 알려야죠. 그래서 누르는 게 발신기죠. 그래서 이 발신기는 다수인이 쉽게 보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장소 내가 화재를 알려고 해야 되는데 목소리로 알려서는 지금 장난치나 이래죠. 그래서 누르면 경종이 빠르르 울리죠. 그럼으로써 전체가 피난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장소에 설치하고서 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하고요. 기본 하나의 발신 수평이 25m 지하 어떤 조건이 안 주어지면 기본은 25m 이하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위치는 사람이 이 높이에서 이렇게 누르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0.8에서 1.5m 사이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 이렇게 누르는 적당한 위치에 키에 관계없이 그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그리고 5번 개념은 요거는 이제 법령이 약간 개정돼서 요 규정을 갖다 다른 법령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기준 상세 약간 옮겼는데 이것이 없어진 건 아니고 이 그대로 내용은 되지만 어떤 왜 다른 규칙으로 약간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 안전 기준에서 약간 다른 법령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만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이 규정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3번 비상 콘센트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 수는 최대 개수가 10개죠. 이것은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하나의 회로는 개수는 10개 이하가 됩니다. 최대 개수는 10개 이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건축물 11층 이상의 층에서는 그 층의 각 부분부터 비상 콘센트까지 거리는 50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 콘센트나 우리가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의 설치 거리 간격은 50m 이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상 콘센트도 자, 소방관이 이렇게 꼽아야 됩니다. 그래서 0.8에서 1.5m입니다. 그래서 발신기 설치 높이하고 비상 콘센트 설치 높이는 동일한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상 콘센트 설비 전원 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 회로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설치할 층에 비상 콘센트가 하나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이 방수 기구함 설치에 대해서 보시면 자, 방수 기구함은 보통 이 방수 기구함에는 소방 호스가 들어 있습니다. 자, 소방관들이 소방 호스를 짊어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방수기 호스 체결해서 진화 작업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상계층마다 이 방수 기구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이 상계층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계층마다 하고 있고요. 보통 이 방수기구함은 방수구로부터 일정 너무 멀리 떨어뜨려서는 안 돼. 그 층에 방수구가 있으면 빨리 체결해야 되니까 5m 이내에다가 이 방수기구함을 두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이제 해설에서 보시면 간단히 보시면 1번에 방수구의 방수 압력 0.35메가파스칼 이상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구의 방수량은 지면에서 최상층 방 높이가 70m 이상의 소방 대상 물일 때는 펌프의 토출량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토출량이 2,400L/min이고 계단식 아파트일 때는 1,200L/min 이상이죠. 이게 세계 기준이니까 이걸 3으로 나누면 그것이 최소 방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00일 때는 3으로 나누면 800L 되겠죠. 근데 계단식 아파트는 1,200이니까 3으로 나누면 400L/min 되죠. 이 최소 방수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계단식 아파트는 400L/min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나머지도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5번에 보시면 자동화재 경보 설비에서 부엌이나 보일러실 등의 열을 취급하는 장소에 어떤 감지기가 적당하냐? 보통 감지기는 자, 열감지기가 있고요. 열을 감지하는 열감지기 개념이 있고요. 그러면 열을 감지하지 못하는 장소에 쓰는 것은 연기감지기가 있어요. 연기감지기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때 열감지기는 보통 정온식 감지기가 있고 정온식 일정 온도에 작동되는 정온식 감지기 있고 그 다음에 차동식 감지기 온도 상승률이 일정 이상일 때는 차동식 감지기고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이런 보상식 감지기가 있다. 그러면 보통 열을 취급하는 장소는 정온식 감지기를 쓰죠. 그래서 보일러실이나 주방과 같은 데는 보통 이 정온식 감지기를 이용하고 있고요. 차동식 감지기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있고요. 스포트형이 그리고 분포형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실과 같은 거실이나 침실과 같은데 이 스포트형 쓰고요. 스포트형 그리고 분포형은 넓은 장소, 공장이나 이런 창고와 같이 넓은 이 분포 범위가 넓은데 그래서 이 가느다란 동파이프로 감지하는 분포시겠다 해서 분포형이고
스포트형은 감지 부분이 국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포트형이죠. 그럼 일반실은 스포트형. 그리고 보통 공장이나 이런 창고와 같은 데는 분포 형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 감지기가 이온화식하고 광전식이죠. 광전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계단이라든지 또는 뭐 경사로라든지 또는 천장고가 높거나 복도, 그래서 하재를 감지하기 어려울 때는 이 연기 감지원은 연기 감지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6번 보시면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에 대해서 통로 유도등은 일반적으로 복도 통로 유도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게 있죠. 계단 통로 유도등이나 거실 통로 유도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해서 구부러진 모퉁이 또는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도다 보니까 보통 밖에 나가면 밑에 바닥을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에 보통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는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해야 되겠죠. 가다가 앞에 가서 부스트래가고 안 들어오면 나중에 끊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거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에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둥에 설치되면 1.5m 이하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죠. 피난구에 설치하는 게 피난구 유도등이에요. 그래서 피난구를 표시하는 게 피난구 유도등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복도 통로 유도등이죠. 그래서 주의해 주십시오.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개구부가 어디 있느냐 나타내는 그것이 피난구 유도등이고요. 그래서 통로 유도등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소방설비적인 측면을 봤습니다. 18회 시험은 화재 적에 대해서 소방설비를 분류했을 때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을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나누는적인 측면을 다뤄서 그때 소화활동설비인 비상 콘센트 설비가 답이 됐었어요. 그런 유형하고, 그 다음에 화재 안전기준에서 소화기구와 관련된 종합 문제를 작년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 이외에 다른적인 측면을 낼 겁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하고 스프링쿨러 설비 이쪽으로 거의 한 문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학습과, 그리고 소화활동 설비 중에 연결 송수관 설비 분야 있죠. 이런 부분에 공부를 정확히 해 두시면 이번 시험에 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